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버스 운전 자격 시험 10회 자동차의 구조 및 특성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입니다. 배터리의 방전 시에 응급조치 요령으로서 틀린 것은 시동 모터는 회전하나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면 배터리가 방전 상태이거나 배터리 단자의 연결 상태의 불량이다.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 배터리가 방전되어 응급할 조치를 할 경우에 주차 브레이크를 작동시켜 차량이 움직이지 않도록 먼저 조치한다. 맞는 표현이죠. 3번 변속기는 중립에 위치해 놓는다. 예, 맞고요. 배터리가 방전되어 다른 차량으로부터 점프 케이블을 연결하여 시동을 건 후 점프 케이블을 분리할 때는 음극 단자를 먼저 분리하고 맞습니다. 마이너스를 먼저 분리하고 후에 양극 단자를 분리한다. 여기도 맞습니다. 1번은요. 시동 모터는 회전하나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자, 스타트 모터까지는 돌아가요. 그러면 배터리는 방전 상태 아니에요. 왜? 배터리가 하는 역할은 세르모다, 즉 스타트 모터, 시동 모터를 걸려준 데까지예요. 근데 그건 걸려줬죠. 근데 문제는 시동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방전 상태가 배터리 단지 연결 상태 불량은 아닙니다. 그러면 스타트 모터는 돌아가는데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연료에 문제가 있습니다. 연료 분사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점화에 문제가 있거나요. 네, 그래서 답은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죠. 확인합니다. 네, 시동 모터는 회전하지만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면 배터리 문제는 아니다. 연료 주무를 점검해야 한다. 맞습니다. 2번입니다. 진동 소리가 날 때 고장 부분에 대한 식별 방법으로 틀린 것은 엔진의 회전수에 비례해서 쇠 마주치는 소리가 난다면 이것은 대부분 펜벨트의 이완에 의한 소리이다? 아닙니다. 이거는 벨트 소리가 아니라 밸브의 지금 마찰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2번입니다. 가속 페달을 힘껏 밟는 순간 가속 페달을 밟는데 끽 하는 소리가 난다. 이 경우에는 바로 펜벨트나 또는 V벨트가 이완되어서 늘어나가지고 걸려있는 폴리와의 미끄러짐이 발생한다. 맞습니다. 클러치를 밟고 있는데 달달달달 떨리는 소리가 납니다. 차체가 떨리고 있어요. 그러면 클러치 릴리스 베링이 고장일 확률이 높다. 맞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아서 차를 세우려 갈 때 끽 하는 소리가 난다. 이건 브레이크에서 끽 하는 소리죠. 그건 뭡니까? 브레이크 라이닝의 마모가 심하거나 라이닝에 오일이 묻어 있을 때일 확률이 높다. 맞습니다. 1번은요. 엔진의 회전수에 비례해서 쇠마주 소리가 난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밸브요? 밸브의 지금 조정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엔진의 회전수에 비례해서 쇠 마주치는 소리가 난다면 이것은 대부분 밸브 장치에서 나는 소리로서 밸브의 간극 조정을 해라. 그래야 고칠 수 있다. 그래서 쇠 마주치는 소리, 회전수에 비례해서 그렇다면 그것은 밸브에서 나는 소리, 밸브의 간극 조정을 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로 구분할 수 있는 고장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완전 연소 시에는 색이 어떻습니까? 무색입니다. 맞습니다. 완전 연소되면 또는 엷은 청색을 띱니다. 맞습니다. 자, 검은색에 까만색의 배출가스가 나온다. 그러면 농후한 혼합가스 맞습니다. 불완전 연소 맞습니다. 척후 고정, 그죠? 척후 밸브나 또 에어클린 엘리먼트의 막힘 이런 것에서 연료장치의 고장이다. 맞습니다. 검은색 농후한 혼합가스, 불완전 연소, 척후 밸브 고장이나 에어클리너 엘리먼트의 막힘. 3번이다. 배출가스색이 검은색이라면 헤드가스켓의 파손, 밸브의 오일실 노후 또는 피스톤의 마모로 해서 오일이 실린더 위로 넘어와서 연소되고 오일이 실린더 위로 넘어오면 색깔이 어떻습니까? 검은색이 아니고 하얀색이죠. 예, 백색입니다. 오일이 실린더에 넘어 타게 되면 백색입니다. 또 냉각수가 실린더로 넘어와 가지고 타게 되면 그때도 역시 색은 백색입니다. 그래서 오일이나 냉각수나 예, 오일은 냉각수가 실린더로 넘어가 타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백색이다. 그래서 까만색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게 틀렸습니까? 3번이죠. 배출가스색이 검은색이라면이 아니라 백색이라면 헤드가스켓이 파손되면 어떻습니까? 헤드가스켓 그 사이사이로 제일 먼저 뭐가 피스톤이 있고요. 그 사이로 이제 뭐가 됩니까?
예, 냉각수가 흐르고 또 엔진 오일이 흐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파손되면은 냉각수나 엔진 오일이 실린더 쪽으로 넘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냉각수가 넘어오든 엔진 오일이 넘어오든 그건 다 백색이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 냉각수가 넘어오든 또 오일이 실린더로 넘어오든 냉각수가 넘어오든 그것은 다 뭐다? 백색이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것입니다. 4번입니다. 엔진의 오버히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오버히트가 뭡니까? 과열이죠. 자, 냉각수가 부족하거나 냉각수가 얼어서 엔진 내부에 순환되지 않으면 과열 현상이 일어나죠. 오버히트가 발생합니다. 엔진의 오버히트가 발생하면 수온계는 H 부분을 가리키죠. 맞습니다. 엔진 출력은 갑자기 떨어지고 노킹 소리가 들립니다. 따닥따닥 하는 소리가요. 예, 왜 그럴까요? 예, 분사되어서 점화되기도 전에 예를 들면 그 엔진 열에 의해서 뭐 일부가 부분적으로 폭발했다가 또 이제 점화되면 또 폭발하고 막 따닥따닥 소리가 난단 말이죠. 자, 3번. 운행 중이면 비상경고등 작동하고 차를 길 가장자리를 이동해서 안전하게 정차한 후 시동을 끄고 자동차 보닛을 열어 엔진을 냉각시킨다. 좋은 말은 다 들어있는데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넘어가 보죠. 냉각수의 부족으로 엔진이 과열되었을 때 급하게 찬물을 공급하면 엔진에 균열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면 냉각수 부족으로 엔진이 순환되지 않으면 오버히트 맞고요. H분 들고 노킹 소리 들고 맞고요. 4번도 맞고 그럼 3번이 틀렸다는 얘기인데 뭐가 잘못됐을까요? 운행 중이면 비상경고등을 작동하고 맞습니다. 차를 길 가장자리로 이동하여 여기까지 맞습니다. 안전하게 정차한 후 맞습니다. 시동 끄고 이건 틀렸죠. 시동 끄면 안 돼요. 자동차 보닛을 열어 엔진을 냉각시킨다. 여기는 맞습니다. 그럼 여기 틀린 거예요. 왜요? 시동 꺼버리게 되면 뭡니까? 이제 공회전도 안 되죠? 그러면 뭐예요? 냉각팬도 안 돌아가 버려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실린더 달라붙어 버려요. 고착돼 버린다고 그러죠. 그래서 시동 끄면 안 돼요. 시동 건 채로 쉽게 말하면 뭐예요? 공회전 시키면서 보닛을 열어서 냉각시켜줘야 합니다. 보겠습니다. 엔진 시동을 즉시 끄게 되면 어떻다? 수온이 급상승해서 엔진이 고착될 수도 있다. 달라붙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공회전을 시켜라. 그래서 냉각팬이 가동되는 상태에서 보닛을 열어서 냉각시켜야 한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장치별 응급조치 요령이다. 틀린 것은 엔진 오일의 점도가 너무 높아도 시동 모터가 작동하지 않거나 맞습니다. 천천히 작동될 수도 있다. 맞습니다. 이런 경우는 적정 정도의 오일로 교환해 주어라. 맞습니다. 2번입니다. 펜벨트의 장력이 너무 느슨하면 워터펌프의 작동이 원활하지 않아서 그렇죠? 워터펌프가 어디에다가 연결시켜놨어요? 펜벨트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냉각수의 순환이 불량해지고 엔진이 과열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펜벨트의 장력을 조정해 주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3번입니다. 파워스프링 오일이 과하다 하면 핸들이 무거워질 수 있다? 파워스프링 오일이 과하다 하면 부족하면이라야죠. 파워스프링 오일이 부족하면 핸들이 무거워질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파워스프링 오일을 보충해 주어야 한다. 감소가 아니라 보충해 줘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것입니다. 타이어의 공기압이 각 바퀴마다 다르다면 스티어링 휠 핸들이 덜덜 떨린다고요. 왜? 기울어 공기압이 다르니까. 그럼 적정 공기압을 조정해 줘라. 맞습니다. 자동차의 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동차는 동력 발생 장치 맞죠? 엔진, 동력 전달 장치, 클러치, 변속기, 완충 평가 장치 맞죠? 스프링이나 쇼업쇼버, 조향 장치, 핸들, 제동 장치, 브레이크 등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맞습니다. 동력 전달 장치는 클러치에서 변속기로, 변속기에서 타이어로 순으로 전달됩니다. 맞습니다. 완충 평가 장치는 주행 중 노면으로부터 발생하는 진동이나 충격을 완화시키는 장치로서 승차감과 주행 안정성을 향상시켜 준다. 네, 맞습니다. 4번 다 맞나요? 자동차의 제동 장치는 공기식 브레이크, ሾ업쇼버, 엔진 브레이크, 배기 브레이크 등이 있다. 4번까지 맞으면 답이 없는 건데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4번은 자 제동 장치 갖다 써야겠죠? 그럼 공기식 브레이크 대형 버스라든가 이거 공기식 브레이크 써요. 지나가다 푹푹 하고 내뿜죠? 공기식 브레이크예요. ሾ업쇼버? ሾ업쇼버 이건 뭐예요? 이거 완충 장치죠? 그 유압으로 해가지고 보충 쪽 완충하는 거잖아요. 이 ሾ업쇼버, 댐퍼. 이건 여기 들어오면 안 되죠. 제동 장치에. 엔진 브레이크, 배기 브레이크 다 제동 장치죠.
초급서부는요, 완충장치예요. 그래서 4번이 틀린 것입니다. 초급서부는 평가장치다, 완충장치다. 넘어갑니다. 7번입니다. 자동차 클러치의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그렇죠. 냉각이 잘 되고 과열하지 않아야 합니다. 회전력 단속작용이 확실하며, 단속작용, 뗐다 붙였다죠. 그게 확실해야 돼요. 조작이 쉬워야 합니다. 회전 부분의 평형성이 좋아야 한다. 맞습니다. 이게 평형성이 안 맞으면 문제가 생길 기형이 있는데, 자, 회전 관성이 커야 한다. 회전 관성이 적어야죠. 예, 1단에서 2단 놓고 2단에서 3단 놓고 이러는데 또 뭐 그 뭡니까? 급하게 회전이 돌다가 단수 줄여요. 근데 관성이 크면 어떻게 돼요? 옛날에 하던 대로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성이 크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변속 성능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변속할 수 있는데 얘는 지가 이전에 가던 속도로 계속 가보자 하려고 해요. 이걸 단절을 못 시키면 예, 클러치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회전 관성이 커야 한다가 아니라 적어야 한다. 회전 관성은 적어야 한다.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7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네, 클러치는 회전 관성이 적어야 합니다. 회전 관성이 클수록 회전 운동의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왜? 이전에 하던 대로 가려고 그러니까. 네, 회전 관성이 클수록 그러므로 변속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회전 관성이 적어야 할 것이 클러치의 구비 조건입니다. 8번입니다. 여기 답이 나와버렸네요. 다음은 클러치의 기능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엔진의 출력을 자동차 주행 속도에 알맞게 회전력과 속도로 바꾸어 구동 바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클러치의 기능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조말만 써 있는데요. 2번 엔진의 동력을 변속기에서 차단한다. 맞습니다. 클러치는 동력을 변속기에 뗐다 붙였다 하죠. 엔진을 작동시킬 때 엔진을 무보화 상태로 유지하기도 한다. 왜? 중립에 나와버리면 무보화 되는 거죠. 안 걸리니까. 변속기의 기호를 변속할 때 엔진의 동력을 일시 차단한다. 그렇죠? 1단에서 2단 놓고 2단에서 3단 놓을 때 그 사이에 동력 차단돼줘야겠죠. 이런 변속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엔진의 출력을 직접 자동차 주행 속도에 알맞게 회전력과 속도로 바퀴 쪽으로 구동바퀴 전달한다. 이거 뭡니까? 변속기지. 이건 클러치가 아니죠. 클러치는 변속기까지 연결해 주는 것이고 변속기가 바퀴로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 속도에만. 그래서 8번, 1번은 변속기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입니다. 9번입니다. 클러치가 미끄러지는 원인 중 틀린 것은, 자, 클러치가 자꾸 미끄러져요. 그럼 뭐예요? 클러치가 지금 안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요? 여기 보죠. 압력 스프링이 약해서, 맞죠? 디스크에 오일이 묻었을 때 안 들어가요. 미끄러져요. 디스크에 마멸이 심하다. 이런 경우도 미끄러져요. 그러면 클러치 페달의 자유간격이 과대하다. 자유 간격이 없어요. 간격이 없으면 클러치가 들어가질 않아요. 그냥 미끄러지죠. 근데 과대하면 클러치 들어가는 건 쉬워요. 간격이 크니까. 들어가는 건 쉬운데 뭐예요? 너무 간격이 많으면은 동력을 전달받기가 시간 걸려요, 좀. 그래서 클러치 발 다 떼고 떼는데도 이게 간격이 크단 말이에요. 그냥 한참 올려야 돼. 그래야 이게 이제 전달받아. 그런데 어떻든 클러치는 잘 들어가요. 그래서 클러치 페달의 자유 간격의 과대는 미끄러지는 원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9번이 미끄러지는 원인은 아니다. 9번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클러치 페달이 자유간격이 없을 때 클러치가 미끄러진다. 이 표현을 알아두십시오. 변속기의 필요성과 거리가 먼 것은, 자, 엔진의 회전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맞죠? 1단에서 2단, 2단에서 3단 회전력 증대죠. 자동차의 후진을 하기 위해서, 변속기에서 후진하죠. 그래서 후진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관성 운전을 가능하기 위하여, 관성 운전은 뭐예요? 지가 가던 대로 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변속기 빼버려도 내리막길에서 저 혼자 막 굴러갑니다. 이게 관성 운전이죠.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요. 변속기가 그럴 필요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3번은 틀린 것이고, 엔진을 무보화 상태로 하기 위하여 맞습니다. 엔진 시동 걸 때 무보화로 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변속기 필요하죠. 그러나 관성 운전을 가능하기 위해서 변속기가 필요하다. 이건 틀린 것입니다. 11번입니다. 자동차의 자동 변속기에 장단점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동 변속기입니다. 수동 변속기가 아니고 이제
기어 변속이 자동으로 이루어져서 운전이 편리하죠. 그렇죠? 발진과 가감속이 원활해서 승차감이 좋고 구조도 간단하고 가격 또한 저렴하다. 좋은 말은 잔뜩 써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3번 저장 미숙으로 인한 시동 꺼짐이 없다. 그렇죠. 예, 자동 변속기 나오고 길 가다 시동 끄는 사람 거의 없죠. 4번 유체가 댐버, 셔겁셔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충격이나 진동이 없다. 맞습니다. 그러면 2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발진과 가감속이 원활한 승차감이 좋으면 이거 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구조도 간단하고 이거 틀렸어요. 구조 복잡합니다. 더. 그다음에 가격 또한 저렴하다 틀렸어요. 수동에 비해서 더 비싸요. 그래서 자동 변속기 있는 게 좀 더 비싸죠. 수동보다. 예. 구조도 복잡하고 가격도 조금 더 비쌉니다. 이게 단점이죠. 네. 구조가 복잡하고 뭐가요? 자동 변속기는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 또한 비싼 것이 자동 변속기의 단점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